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무장 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인 기습 공격을 가하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으로 간주하고 곧바로 보복 공격에 나섰고 이틀간 양측 사망자만 최소 500명이 넘었습니다. 먼저 김한수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고층 빌딩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무너집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근거지로 추정되는 곳들도 폭격을 받습니다. 현지 시각 8일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해 보복을 단행해 최소 25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כל המקומות שהחמאס מסתתר בהם, פועל מתוכם, נהפוך אותם לאיי חורבות. אני אומר לתושבי עזה.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로 향하는 전력과 물품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앞서 전날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근처 도시들을 향해 대규모 로켓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가자 지구와 가까운 아슈켈론 등 이스라엘 남부 지역 곳곳에 침투해 시가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 주민 최소 3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1,5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외신은 전했습니다. בסביבות השעה 6 בבוקר בערך נפל פה טיל ליד הבית. כתוצאה מכך הכל נשרף, הבית נהרס, חלונות. 하마스는 이스라엘 주민과 군인 수십 명을 인질로 잡아 가자 지구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박격포 공격 등을 벌였고 이스라엘은 이들 지역에도 보복 공습을 가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국제사회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차 강조했고 유엔은 긴급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형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말 오후 긴급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 정부의 지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I spoke with Prime Minister Netanyahu this morning, I told him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the people of Israel in the face of these terrorist assaults.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 대통령 및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하는 한편 미국의 연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군 주요 지휘부 회의를 소집해 이스라엘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 편에서 온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력 충돌로 미국의 중동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 정부는 양측이 즉각 휴전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은 더 큰 혼란을 피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영구입니다. 이렇게 세계의 시선이 다시 중동의 화약고에 쏠리고 있습니다. 국제외교안보부 윤세민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하마스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기습을 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탄압을 중단시키는 게 이번 전쟁을 시작한 이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네타냐후 총리가 재집권한 뒤 가자 지구에 대한 탄압이 잦아진 점 등을 이유로 든 건데요. 하지만 이번처럼 공중과 육지에서 대규모 공격을 단행하고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까지 인질로 잡은 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담하다는 점에서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랜 실정으로 입지가 좁아진 하마스가 마침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 흐름에 못마땅한 이란과 손을 잡고 중동 정세를 뒤집어 보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무장 세력을 제압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네, 미국 뉴욕타임스는 그래서 이번 공격이 한마디로 이스라엘판 9.11 테러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실제 로켓포 공격을 막던 첨단 방공망 시스템 아이언돔을 뚫고 수도 텔아비브 코 밑까지 로켓포가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마스가 직접 이스라엘 땅까지 침투해서 민간인을 무차별 공격해 충격이 크다는 건데요. 잠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습 당일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열린 축제 현장입니다. 축제를 즐기고 있는 수백 명의 머리 위로 이렇게 작게 보이는 게 행글라이더를 타고 내려오는 하마스 대원들입니다. 이렇게 기습적으로 내려와서 축제는 아수라장이 됐고요.
다른 곳도 이렇게 행글라이더를 타고 내려오거나 가자 지구의 철조망을 끊고 침투하는 하마스 대원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영상만 봐도 상당히 긴박한 모습입니다. 근데 현지에 우리 국민들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모두 안전한 상태인 거죠? 네, 현지엔 57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외교부는 현재까지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비자로도 방문이 가능해서 성지 순례나 여행 목적으로 들어간 여행객들이 추가로 있을 수 있어서 외교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윤세미다 기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스라엘 현지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여행하다가 긴급하게 출국 준비를 하고 있는 한국 여행객 한 분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텔아비브의 공항에 대피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스라엘을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네,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와 있는데요. 원래 있던 예루살렘에서 공항 오는 기차가 1시간 정도 지연돼서 이동이 쉽지는 않았는데 도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국을 위해서 공항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미 많은 항공편들이 취소돼서 언제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지 다들 기약 없이 기다리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 혹시 다른 한국 여행객들의 소식 들으신 게 있습니까?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 영해행 중이신 한국분들 몇 분과 안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동이 쉽지 않아 현재 호텔에 대기 중이신 것으로 압니다. 그 외에는 대사관과 한인회 측으로부터 단체 카톡방에 초대받아 현황을 공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행하시던 예루살렘은 가자 지구와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혹시 그곳도 공격을 받았습니까?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 어제 오전 7시 정도부터 요란하게 공습 경보가 울렸고 호텔 투숙객들 모두 짐을 챙겨서 로비로 뛰쳐나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진 않았지만 미사일 요격 소리로 추정되는 폭발음이 꽤 가까이서 수차례 들렸습니다. 네, 부디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헤라트주에서 강진이 발생해 벌써 2,000명이 넘게 숨졌고 부상자도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와 돌무더기가 곳곳에 가득합니다. 그 옆으로 담요에 덮인 시신 여러 구가 놓여 있습니다. 한 남성은 무너진 건물 속에서 찾은 아이를 안고 오열합니다. 현지 시간 7시 오전 11시 11분쯤 아프간 북서부 지역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규모 4.3에서 6.3 사이 강한 여진이 8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약 190만 명이 살고 있는 헤라트는 고대 유적이 많아 아프간의 문화적 수도로 꼽힙니다. 이번 지진으로 벌써 2,000명 넘게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 수는 10,000명 가까이 집계됐습니다. 아프간 당국에 따르면 지금도 수백 명이 건물 잔해에 깔려 있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진원이 14km로 비교적 얕아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이번 지진이 난 곳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교차하는 곳으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지난해 6월에는 파티카주에 규모 5.9 강진이 발생해 1,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이재민 수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끝난 사전투표도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선거전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가운데 여야는 오늘 막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보궐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인 오늘 여야 모두 집중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종일 김태우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오랜 빌라, 오래된 주택 모두 새 아파트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입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도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지역 곳곳을 훑었습니다. 덕선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진짜 일꾼 누구입니까? 진교훈!
전날까지 지난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은 22.64%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각각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4.7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투표율을 모두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김 후보 측은 강서구민의 재개발 열망을 반영한 거라며 김 후보는 무보수 재개발구청장이라고 강조했고 진 후보는 높은 사전투표율이 저에게 유리하다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다며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마음의 결정은 했죠. 제가 여기서 장사하니까 뭐 장사가 잘 됐으면 좋고 특히 이런 재래시장이 많이 살았으면 좋겠고요. 해야죠, 당연히. 저희 강서구가 주차장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공영 주차장 같은 거 그런 걸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요. 여야는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선거 날인 오는 11일까지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JTBC 강현입니다. 사라지는 지하수 연속 보도를 통해 지하수를 너무 빼낸 탓에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새 수도를 만들면서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보르네오 섬의 생태계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encana banjir, gempa bumi, tsunami, kebakaran hutan, gunung berapi, dan tanah longsor. 새 수도 누산타라가 들어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을 찾아가 봤습니다. 공항에서 내려 차로 2시간, 숲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잘려나간 나무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정부 청사가 들어설 누산타라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물 털을 닦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인 조코이 대통령 임기 안에 수도를 옮기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광활한 열대우림 한가운데가 뻥 뚫린 듯 흙바닥이 드러났습니다. Pemerintah ya pindah di sini ya menjadi ibu kota ya mau tidak mau kami juga mendukung. 정부는 숲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획대로면 뉴욕 면적의 3배가 넘는 땅에 나무가 잘려나갑니다. 이 열대우림에 살던 여러 희귀종은 터전을 잃게 됩니다. 50년 전보다 80% 줄어든 보르네오 오랑우탄도 그중 하나입니다. We lost or we lack of green public space. And also we in Walhi, we strongly demand our government to stop new building. 지구 3대 허파로 불리는 이 섬에 열대우림이 훼손되면 온난화 문제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가라앉는 자카르타의 문제가 보르네오 섬으로 옮겨붙은 상황. 교황까지 나서 세계가 붕괴하고 있다며 행동 변화를 촉구했지만 생태계 파괴는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드라마 무빙으로 멋지게 날아오른 분이죠. 초능력을 가진 순수 청년 김봉성 역의 배우 이정아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뉴스 들어오시기 전에 굉장히 긴장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보던 뉴스니까 네. 뭔가 막상 거기에 제가 출연한다고 하니까 더 떨리기도 하고 피부로 지금 와닿고 있어서 많이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살을 감량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 극중 모습이랑 봤을 때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시면서 봉석이가 제 맞아? 약간 이럴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요즘에 많이 듣고 있고요. 지금은 빠진 상태여도 많이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무빙에서 이제 초능력을 가진 순수한 고등학생 김봉성 역을 연기했습니다. 작품에 이제 인기가 신드롬급으로 가면 작품 속 이름으로 불리게 되거든요. 네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봉석이로 불러주시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작품이 나올 때는 정화보다는 그 극중의 이름을 불리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약간 프라이드도 올라가고 뿌듯함도 되게 큽니다. 봉석이라 불러주는 요즘이 굉장히 좋다. 너무 좋죠. 너무 좋다. 극중 이제 조인성, 한효주 씨 아들로 나옵니다. 아빠가 조인성이고 엄마가 한효주라니. 처음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잘못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어떤 부분이 그렇죠? 일단 정말
비주얼적으로도 너무 멋있고 멋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봤던 연기들 선배님들 연기 보고 자라와서 네. 너무 이제 꿈만 같았던 순간이 제가 자식이 되어 있는 순간이 되었으니까요. 네. 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선배님들께서 엄마 아빠라고 불러달라고 해주셨고 정말 그만큼 마음이 커져서 지금도 엄마 보고 싶습니다. 근데 엄마가 조금 이렇게 서운해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서운해하시는 걸 티 안 내면서도 네. 질투하는 건 티를 내세요. 가끔씩 이제 아들 엄마가 좋아 무빙이 엄마가 좋아? 막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주세요. 네. 참 싱숭생숭합니다. 저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네네. 엄마랑 있을 때는 엄마가 더 좋다고 하고 효주 엄마랑 있을 때는 효주 엄마가 더 좋다고 하는데요. 한효주 씨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단 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접니다. 이제 극 중에 오감이 뛰어나고 네네. 하늘을 날아다니는 초능력을 가진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와이어를 한국에서 제일 잘 탄다. 이런 칭찬까지 들으면서 와이어 연기를 멋지게 소화해냈습니다. 처음 딱 와이어 타고 쫙 올라갈 때 기분이 어때요? 아직도 그 말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봉석이가 그 어렸을 때부터 정말 힘들었던 그런 내면 자체가 겉으로 나오는 모습이었고 이 벅참이 정말 우주보다 더 팽창하는 그 속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분이면 날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기분에서는 우주에 있습니다. 우주에 있습니까? 역시 두식을 넘어서 우주까지. 그렇군요. 이제 무빙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봉석이라고 했는데 네. 이 작품이 본인에게 가는 의미에 대해서 도전이자 원동력 그리고 네. 노력한 시간의 증거다. 말씀하셨어요. 일단 봉석이가 늘 사람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는요. 누군가를 응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빙이라는 드라마 자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좀 더 힘을 받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봉석이 자체가 무빙이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봉석이를 연기하면서 처음으로 도전하는 순간들이 많았어서 그때 순간을 생각해서 원동력이 되어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오디션에 여러 번 떨어지기도 네네네. 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조금씩 조급해지는 순간들도 네, 맞아요. 분명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사람이 너무나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럴 때 좀 더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갔습니까? 네, 내면을 그럴 때 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엄마의 그 조언들을 많이 깊이 새겼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조언이 약간 오디션에 떨어지고 조급해지려고 할 때 아들은 아직 피우지 못한 꽃이라고 언젠가 정말 화나고 예쁘게 피울 날이 있으니까 엄마는 그 옆에 늘 있을 거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고 해주셨어요. 네. 그런 말들이 저를 항상 성장시켰고 좋은 아들이 되려고 계속 늘 노력하는 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뷔 초 때 자신을 표현하는 질문에 긁지 않은 복권이다. 네네. 그 말이 있어서 뭔가 언젠가는 그래도 날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늘 들어서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 긁은 복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작도 안 했습니다. 살짝 긁었는데 이 정도군요. 그쵸? 맞아요? 살짝 한번 긁었을 뿐인데 무빙에서 이렇게 날아오른. 사실 그게 아니라 네. 갑자기 겸손 모드입니까? 네. 항상 꿈이 많이 있고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이 정말 많아서 많군요. 네. 아직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의 1000분의 1 정도 보여줬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어머니에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저를 키워주시고 낳아주셔서 그리고 멋있게 성장할 수 있었고 그 아들이 지금 뉴스에 나왔어요. 더 멋있는 아들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 너무 떨리는데요. 이거 이상한데요? 무표정일 때와 웃을 때 얼굴의 온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배우로서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무표정일 때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악역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가운 면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봉석이랑 다르게 완전 반대되는 역할도 하고 싶어서 막상 기회를 주신다면은 또 다른 이정아로서 보여드릴 자신 있습니다. 욕심나는 역할이 있습니까? 지금 근데 욕심나는 역할은 그런 악역보다는 절절한 로맨스를 하고 싶어요. 아, 절절한 로맨스를 절절. 절절. 그때는 정말 어떤 작품이 오고 기회가 와서 그걸 해냈을 때 항상 새로운 도전인 것 같아서 뭐든 해보고 싶어요, 일단. 그래, 의지가 좀 물씬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죠. 복권도 아직 조금 긁었으니까. 미세하게. 캐릭터 그 자체인 배우, 바다 같은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게 이정아 배우가 말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바다가 계절마다 주는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양한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처럼 그 바다를 바라봤었을 때 느끼는 감정들을 저한테서도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는 연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다 같은 배우, 네. 계절 따라 색을 변하지만 한결같은 또 네, 맞아요. 그런 배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인터뷰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한글날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남, 강원,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니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